우리가 뭐 지난주였죠. 네. G80 차량을 타면서 솔직히 뭐 저는 조금 다른 느낌 받았어요. 차량이 정말 편하구나 느낌이 하나 있었고, 네. 많이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차량은 정말 좋구나. G80 이제 3세대 하고도 한 번 더 해서 페이스리프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GV80은 쿠페를 타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대감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쿠페라고 하니까 쿠페가 주는 그러면 얘는 분명히 X6와 비슷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억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그렇죠. 압박감?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나 봐요. 내 지갑에서 네. 타이업을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내가 생각했던 거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노말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GV80 노말을 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주력인 차종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GV80 이고가 좀 요새 많은 편이에요. 이 페이스리프트를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첫 느낌 어떠세요? GV80 쿠페와 비교했을 때. 쿠페와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더 낫다? 왜?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 탔던 게 탔던 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처음에 있어요. 나오자마자 타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약간 느낌이 가우뚱해요. 다 타본 거잖아요. 쿠페를 타봤고 G80을 타봤고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이 차를 타봤는데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다르죠. 다르고 GV80 오늘 지금 1시간 넘게 타고 있는데 일단 약간 갸우뚱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엔진음. 엔진음이 생각보다 들어와요. 생각보다 들어오고 초기 출발할 때 엔진음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는 걸 억제를 잘 시켜놨던 게 G80. 근데 얘는 이게 의도적인 건지 의도죠. 좀 즐기세요. 왜 압박을 받고 그러십니까? 즐기는 차인데.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좀 배기음 비슷하게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좀 달라요. 달라. 느낌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 차도 3500cc 트윈 터보의 좀 출력이 강력한 차량인데 그치. 멧돼지 같은 놈이잖아요. 네, 근데 좀 그 출력을 굉장히 부드럽게 제어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밟으면 그러니까 터지기 시작하면 힘은 강력해요. 근데 그 터지기까지의 단계를 많이 나눠놨어요. 쭉쭉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밟으면 생각처럼 터져주질 않고 그 일정 시점 이상 밟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조금 많이 좀 컴포트 취향으로 이렇게 치중을 하지 않았나.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힘이 발휘되기까지 그 구간들이 좀 긴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면 힘이야 넘친다. 힘은 남아돕니다. 살짝 밟아볼까요? 네. 자, 살짝. 아유. 100km까지 정도만 가속을 해보는데 네. 출력은 밀어주는 힘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조금 노면이 좀 이렇게 고르지 못하고 미끄러운 데서도 네 바퀴 다 접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사륜과 조합돼서 만족도가 높다. 네. 근데 되게 부드럽게 밀어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터지기만 하면 힘은 진짜 황소거든요. 근데 그 터지기 전까지가 약간 그 터지는 데까지 살짝 지연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속을 필요해서 살짝 밟으면 출력이 좋아서 스무스하게는 올라가는데 내가 급격하게 올라야 될 때는 이 경계를 확실하게 밟아야 그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전개되는 강력함. 그렇죠. 근데 즉각적으로 발휘되는 강력함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차의 성향 자체가 그런 느낌이니까. 솔직히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4, 5, 60대 중장년층이 가장 선호를 많이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40대보다 그래도 50대가 더 많을 그렇죠. 거고. 40대들도 많이 없어요. 40대 이거 차 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반장님? 성공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 이제 쿠페에 이어서 G80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디젤만 다른 버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진정한 쿠페는 슈퍼차저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G80하고 GV80하고 차이가 나면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이거는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G80이 원숭미에서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반장님과 타고 있는데요. 자, 정숙성면은 어떻습니까? 정숙성은 G80이 훨씬 좋아요. 22인치 265 사이즈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얘는 지금 생각보다 노면에서 타이어 소리도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노면에서 그 굴르는 소음도 좀 올라오는 편이고요. 워낙
방음을 잘 해놓은 차량이라서 이런 바람 소리나 이런 건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 타이어 굴르는 소리가 많이 네. 올라와요. 아, 그래서 만약에 GV80을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저 20인치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저도 뭐 요번에 타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게 얻는 부분은 분명 자세, 뽀대. 남한테 보여주기는 뭐 22인치만큼 좋은 건 없는데 승차감 차이가 예상보다 많이 크네요. 그렇죠. 승차감도 차이 나지만 또 이 잔진동. 그쵸. 늘 느끼게 되는. 네. 잔진동에 있어서 이 타이어가 걸러주는 어느 정도의 그 타이어 쿠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이어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22인치만큼은 차이가 제법 크다. 네. 근데 22인치는 이 스타일과 뽀대를 갖춘 대신에 어느 정도의 그런 잔진동과 타이어가 노면을 때리는 이 노면이 안 좋을 때 그 음색이 조금 더 좋아요. 지금처럼. 지금 같은. 네. 맞아요. 타이어가 노면을 때리는 타격음이 좀 더 크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물어봅니다. 아니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말로 이 역할을 합니까? 하죠. 반장님은 이제 GV70도 많이 타시고 네. 본인이 소유하고 계시고 네. 제네시스 차량을 다 타보시잖아요.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 필요합니까? 6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를 사는데 110만 원의 옵션은 충분히 넣을 만하다. 자, 무조건 넣어야 된다. 네. 그러면 전자제어 서스펜션 일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려고는 네, 하는데 네, 네. 이게 에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어갖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네.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GV70을 타고 다닐 때는 이거 작동되나?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근데 이게 없는 걸 타는 날이 있어요. 없는 차를 타보면 네. 대반? 없는 거를 타는 동일한 차종을 탈 때가 있는데 내게 좋긴 하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뭐 한 2천만 원짜리 사면서 110만 원 옵션을 넣는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그렇죠. 5%. 고민하죠. 고민하는데 이제 뭐 요 정도 급 차량 넣을 만하죠. 왜냐면 그쵸. 승차감이랑 연결이 되고 또 얘가 예전처럼 에어가 막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그쵸. 전자제어 쇼버니까 내구성도 그쵸. 좀 좋은 편이거든요.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들은 고급진 승차감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놓여주.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그죠? 그걸 빼면은 그 생각 갑자기 생각난 게 포르쉐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옵션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비교 대상군은 아니지만 아닌데 걔를 뺐더니 포르쉐가 아니야. 너무 놀랐어요. 서스펜션이 없는 차량을 타봤더니 진짜 포르쉐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네시스 차량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꼭 넣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 그래도 완성형이라고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 GV80하고? 얘도 좀 더 컴포트 쪽으로 좀 더 컴포트해졌다. 컴포트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22마이에서 제일 큰 변경이 서스펜션 로직 변경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22마이를 타보고 연목그루님하고 저하고 둘이 동시에 GV80을 계약을 했었죠. 좋아서. 네, 좋아서. 우리 진짜 계약을 했었어요. 이 차가 나왔으면 우리 진짜 탔고 다녔을 거야. 네, 그루님하고 저하고 맞아. 동일하게 맞아. 3.0 디젤로 둘이 계약을 했었어요. 영업사원만 달랐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는데요.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 뭐 이래서 이랬다가 이제 결국은 뭐 각자 이제 다른 차량을 사게 됐는데 그래서 더욱이 GV80이 저희한테는 좀 애착을 갖는 그런 그렇죠. 차량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계약까지 갔었으니까. 그리고 되게 꼼꼼히 따졌는데. 네, 맞아요. 그루님이랑 저녁마다 옵션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GV80은 좀 애착도 가고 또 이제 모델이 이렇게 체인지되면 또 굉장히 또 궁금해하는 차량이기도 해요. 저도 여전히 지금 그 회사 차를 이제 X5를 타고 있지만 지나갈 때마다 쳐다봐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 짧게 합니다. 내가 그때 이걸 샀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실생할 때도 타보고 다른 차도 이용해 봤을 때 이 실내가 주는 만족도는 여전히 탑인 것 같아요. 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가 주는 만족도, 그리고 이 정숙성,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럼 저는 정숙성. 정숙성은 이렇게 들어오면 동급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벤츠 GLE, X5나 X6 얘네들하고 얘의 정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G80하고 GV80에도 정성 차이는 있어요. 있다. 지금 우리 지금 타고 있잖아요. 지금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제일 차이 나는 게 뭐가 느껴지세요? 그러면? 두 가지. 어떤가요? 엔진 소음이 있고요. 그리고 리어 팬더에서 소리가 저번에 아예 안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좀 아꼈나? 그리고 아까 타자마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포켓처럼 네. 물건 안 빠지게 네. 여기
아니 이게 어디 갔죠 이게? 이 날개가?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G80이 좋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용한 차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타는 차는 약간 그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A, B, C, D로 하면 G80이 A라고 하면 얘는 B뿔은 아닌 것 같아요. B? 반장님은 B 어느 정도? B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두 사람이 느끼는 차이가 느껴진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주행하는 주행풍 소음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A 필러가 높으니까. 네, 주행풍 소음도 들어오지만 이게 SUV다 보니까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SUV와 승용차의 또 세단의 차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GV8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부드러워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승차감은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좋다. 좋은 편이고 아까 저희가 와인딩 코스를 좀 타봤어요. 타봤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차는 부드러운데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성과 롤 버텨주는 거는 그래도 제법 괜찮다. 괜찮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로에서도 약간 좀 컴포트해요. 컴포트한데 불안하지 않은 컴포트.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차대는 제법 단단한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서스펜션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컴포트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바닥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아 단단하구나 차를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G80하고 GV80이 거의 한 90% 이상의 부품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브 프레임 그렇죠. 이게 좀 달랐죠. 서브 프레임하고 전륜 로어암 쪽은 얘는 강철을 쓰고 강철이고. 그리고 이제 G80은 전부 합금을 쓰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가 노면을 때리는 둔탁한 이제 이 댐핑 음이 발생할 때 그 음을 얼마만큼 흡수하고 상쇄시키냐에 따라서 그게 전달돼서 타고 오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소재가 좋은 쪽이 조금 더 좋겠죠. 바닥에서 뭐 방지턱이나 아니면은 포트홀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 통통통통 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도 느낌 차이가 있네요. 네, 느낌 차이가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판의 두께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께가 저 얇은 거는 좀 가볍고요. 그렇죠. 두꺼운 건 동동동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소재에 대한 차이가 뭔가 이제 방진 매트가 하나 더 돼 있는 느낌. 방진 매트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급짐이 네. 그렇죠. 그렇죠. 고급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타면서 G80은 3세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GV80은 그래도 1세대로 보는 게 맞고 그렇죠. 1세대. 1세대로 보고 2세대에서는 요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세대만 건너뛰어도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GV80은 판매량도 워낙 많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1세대지만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2세대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좀 기대도 돼요. 네. 패밀리가 이용하는 차량이라서 정숙성, 승차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차이 그리고 SUV랑 세단의 그런 차이로 인해서 사실 1열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잖아요. 1열 승차감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1열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2열에서는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 이제 세단 대비해서 G80이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또 중량도 얘가 훨씬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아까 뭐 이제 쟤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보면 이 코너를 돌을 때 이 중량감에 대한 좀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중량에서 오는 부담감. 네. 근데 G80은 생각보다 가볍게 잘 돌아나가거든요. 맞아. 네, 근데 얘는 조금 중량감이 느껴져요. 아무래도 전과 높고 또 위에 무게중심도 위쪽으로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런 롤링을 포함한 어떤 운동 성능,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제동력은 불하지 않습니까? 제동력은 네,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네. 그러면 제동력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게 수준급이에요? 제동력은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밟을 때 이렇게 우리 시겁한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반장님 얼굴을 마주보다가 급제동을 해. 그래도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네. 그냥 앞에서 갑자기 쓴다거나 이럴 때 조금 급하게 밟아도 허둥대지 않고. 큰 덩치에 생각보다 제동거리가 여유 있겠습니다. 맞아. 네. 그리고 또 사람을 태우더라도 그 제동력의 성능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앞에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라든가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라든가 이런 게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차처럼 타이트하게 세팅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반장님 이 도로를 달릴 때마다 아니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항상 이 말씀 하시는데 고속 주행 시 직진 안전성. 직진 안정성은 얘도
지금 저번에 탔던 쿠페 대비도 내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쿠페가 차가 이상했었던 차인가 같아요. 우리가 탔던 차량이 네. 걔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걔보다 훨씬 나아요. 아. 제가 그럼님 저랑 신세계 많이 찍었잖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타는 차들은 직진 안정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 내가 이렇게 탄다. 근데 두 제가 손을 두 잡는 손으로 이렇게 항상 운전할 때 저는 두 손으로 운전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좀 이게 좀 직진 안정성이 괜찮은 차들은 한 손으로 잡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나오자마자 이제 뭐 양산형 초기거나 아니면 양산 직전의 차량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뭐 다른 차량을 신승했던 다른 유튜버 분들도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차가 이제 양산 직전이라서 그런 건지. 지금은 이 정도면 우리 탔던 G80이랑 비슷한 수준. 그래요? 네, 조금 가볍고 부드럽기는 한데. 그치. 컴포트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직진 안정성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쿠페는 쿠페 끝판왕이 슈퍼차저 안 타봤잖아요. 네, 안 타봤죠. 전 은근히 좀 기대가 돼요. 좀 다르더라고요. 걔가 저속용료에서 밀어주는 게 G90 이제 일반하고 3.5, 그 3.5 슈퍼차저하고 타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걔가 더 정상인 것 같아요. 슈퍼차저가 원래 이제 기존에 모자라던 영역을 걔가 커버해 주니까. 쿠페 슈퍼차저 나오면 한번 타봐야지. 코너링에서는 확실히 저번에 G80 대비해서 중량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있어요. 엉덩이가 좀 말을 해줘. 지난번 진짜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죠. 그런데 속도도 심지어 빨라.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부드럽게 나가는데, 근데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고.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네, 나죠. 근데 이런 데서도 얘도 속도가 절대 뒤지지는 않아요. 굉장히 빠른 편이고 안정적이고, 여기서 대각선 피칭. 근데 확실히 출렁이죠. G80 대비해서. 이게 이제 무게중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에요. 그때 여기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나의 펠리는 뒤집어질 것 같다. 바로 여기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펠리, 정과 높은 펠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차랑 펠리랑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역시 그래도 GV80은 GV80이다. 왜 사람들이 차를 가격 갖고 비교를 하는데요. 차는 그러니까 펠리 풀옵션과 얘의 저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가 대 저가로 비교를 해서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 안 된다. 네. 맞아요. GV80이 주는 이 만족도 엄청 크죠. 근데 이제 펠리 가솔린은 이제 6기통 엔진이 주는 좀 부드러운 질감, 감성, 그거는 굉장히 좀 자연흡기, 고급스럽게. 엑기슨 엔진이 주는 그런 만족도는 꾸준히 좋다. 맞아요. 근데 이제 펠리도 장점이 많지. 확실히 이런 프리미엄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GV80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있고 고급감. 근데 이제 얘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G80이랑 동일해졌잖아요. 동일하죠. 이게 별로 저는 이렇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하이그로시 향연이 별로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여기 하이그로시는요, 지금 이게 지금 시승차가요, 1300km 탔어요. 근데 이게 잡힐려나 모르겠는데, 장기스가 벌써 있어요. 또 맨 눈으로 보셨구나. 네, 장기스가 벌써 있어요. 제가 이제 요 모드로 이렇게 봤을 때, 요 모드로 이렇게 놓잖아요. RPM도 나오고, 속도도 나오게. 그러면, 물론 HUD가 있지만, 이렇게 딱 운전을 하면, 여기 60km부터 120km까지가 핸들에 다 가립니다. 커졌지만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핸들이 굉장히 GV80이 두꺼운 편인데, 이 위에가 되게 얄쌍해요.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얘는 이것도 원가 절감인가 하고 딱 운전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원가 절감이 아니고. 이게 가리는구나. 그래서 림 지름을 조금이나 줄인 거예요? 네, 여기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플로팅 타입을 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플로팅 타입은 사실 운전자를 위한 만족도보다는 저처럼 옆에 앉았을 때 정말 좋아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막상.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 많이 쓰는 스위치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아이들 스탑 오프 스위치랑 그다음에 화킹 버튼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라운드 뷰 버튼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 얘를 여기다 놨어요. 쓰려면 지금 반장님 팔 보면 뭔가 이상해. 뭐 이 와야 돼요 이렇게. 좀 그래서 이 위치는 저번에 G80 때처럼 조금 잘못됐다. 조금 아쉬워요. 이 모양을 반대로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해서 얘를 좀 운전석 쪽으로 가져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아쉬워요. 작동할 때마다 약간 팔이 꺾인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설프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5와 3.5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해요. 음. 자, 도심에서 필요합니까? 3.5?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2.5와 3.5 GV80, G80에서 제일 고민을 하세요. 왜냐면 GV70이나 얘네들은 거의 90%가 2.5를 선택을 하시거든요.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구나. 과하다고 그거는 생각하는 과하다. 거죠. G80은 2.5 하셔도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G80 넘쳐. 네. 304마력. 네. 근데 GV80은 2.5를 하시면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얘가 출력이 모자란 건 아닌데 일상에서 이렇게 내가 받는 느낌 중에서 느낌이 좀 아쉬운 느낌이 그렇지.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음. 도심 구간에서도 뭐 약간 못 뽑구나. 시원스럽다 그렇지.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살짝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거기다 근거가 필요한데 네. 저는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 차량을 타신 분들은 2.5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GV80과 G80 이용해 보시면 이 300km 차이가 그렇죠. 차량이 전혀 달라. 이게 300km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야. 코너링 시에도 뭐 적당히 천천히 한 50km만 빠져나와도 느낌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뭐 달리기 위한 것보다는 도심구에서 항상 섰다가 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장거리를 꾸준히 이동하신다 그러면 2.5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 나는 시원스러운 가속을 좀 원한다. 그리고 이 차량에 좀 성능을 원한다. 네, 그러시면 그다음에 또 가장 또 큰 차이 이 회전질감, 부들부들한 회전질감. 그거는 뭐 네, 그런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 3.5가 맞고. 자, GV80 어떻습니까? 차 이제 확실히 이제 GV80 그러니까 저번에 G80 탔을 때처럼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라인업에 그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고급스러운 컴포트 지향형 이제 세단과 SUV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고 그리고 꼭 나는 SUV를 타야 돼. 이런 분들에게 GV80은 분명히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제네시스의 뭐 장점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네시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정숙성. 그리고 승차감은 그래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20인치 휠로 꼭 선택하시는 거. 그렇죠. 21인치보다는 22인치 휠을 선택하시면 더 좋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거는 뭐 여러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 정도 금액의 차량을 사신다 그러면 다 타보세요. 무조건 시승. 시승센터 가셔서 제네시스도 타보시고 X5도 타보시고 GLE도 타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여러 번. 그렇죠. 2번 정도. 그렇죠. 최소 2번 정도는 타 보시고 그 느낌을 정리해서 이제 마음 가시는 대로 그것도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가장 후회가 없어요. 그래도 후회하거든요. 늘 이건 후회는 있는 것 같아요. 포르쉐를 사도 제 주변에 보면 후회하세요. 후회하죠. 후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프리미엄 차량 타실 때는 인터넷 시승기 뭐 몇 개 보시고 결정했어. 절대 안 되고요. 진짜 고민수 반장님처럼 꼼꼼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아니면 모르시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정말 고민되시는 것 좀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전화 받아주십니까 근데? 많이 받죠. 그 일은 언제 하셔? 어떤 분들은 전화 오면 1시간씩 전화를 안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물어보시고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장님 지난주에 타고 이걸 타보고 그리고 최근에 GV80을 타보고 GV80 노멀 타보니까 노멀 괜찮네요. 그래도 GV80과 쿠페 사이에는 GV80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GV80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또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더모스트 고민수 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시승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